본격 공시 탐사 콘텐츠 공시 X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인입니다.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 공시 분석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0월 14일 공시 X8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 LNF, MSCI 정기 변경, 신규 편입 기대감 부각, 전망은 기업개요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설립, 200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2개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소재 및 제조, 판매를 영위합니다. 스마트 기기용 양극재, ESS용 양극재, 그리고 2차 전지용 양극재, EV, 전기차용 양극재 등이 있습니다. 사업 부분 매출 포지션입니다.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부분이 100%로 구분되고 있는데 제품 매출 부분 94.8%, 재료 매출 3.6%, 기타 매출 1.5%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용 이 양극화 물질의 이 주 원재료는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이 광물 자원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희귀강성 많지 않은 이 광물 자원이다 보니까 자원 확보에 따른 어떤 비상. 자, 그래서 각국이 이런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 광산 개발에 조금 이 열을 좀 올리고 있는데 중국, 호주, 남미 등의 이 광물 자원 확보 전쟁이 좀 치러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호주, 남미 등의 광물 자원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3,561억, 전년 동기 대비 14.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14억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당기 순손실 150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2분기 실적도 다소 좀 좋진 못합니다. 매출액 691억, 전년 동기 대비 48.4%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35억, 그리고 당기 순손실 24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최근 실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시설투자 그리고 운영자금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요.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1,0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표면 그리고 만기 이자율이 모두 제로, 즉 무이자입니다. 양극화 물질 제조 설비 증축자금으로 이 700억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니켈, 리튬 등의 이 폭합물 이 구매 자금에 한 300억 정도를 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 11월 신규 편입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죠.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의 이 지수 편입,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이 지수를 MSCI, 약자입니다. MSCI라고 불리는데 이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좀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MSCI 지수를 편입하는데 왜 좋은 겁니까? 많이 궁금하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정 종목의 우리가 포트를 좀 구성할 때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코스닥 150 등의 어떤 지수 편입의 이 우량순위의 어떤 순서. 자, 그래서 그 지수 요건이 편입이 된다고 보면 패시브 자금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에 유동자금, 외인의 유동자금들이 이 종목군에 좀 포트 편입이 될 수 있는 이 확률들이 있죠. 이게 시장의 테마와 주도,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과는 그렇게 아주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없이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이 많이 빠졌으니까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서 주가를 좀 안정화 단계에서 주가를 단기간 조정 구간에서 또 유지를 좀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고, 두 번째는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지수가 좀 좋거나 경제적 어떤 여건들, 지수의 어떤 상향 조정들이 좀 있을 경우에 이 종목에 그냥 어떤 사업의 모멘텀이 손상된 거와 상관없이 지수가 좋으니까 똑같이 편입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수의 어떤 이 기준치가 되는 어떤 이 종목군들의 편입 여부를 좀 미리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데 한번 심사가 되게 되면 이 패시브 자금이 단기에 좀 유입되거나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입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소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MSCI 지수 편입 종목의 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 효과가
이 주가의 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인 유입, 이것은 주가 부양의 효과로 작용되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EV용 양극재 시설 투자 확대, 하반기 본격 가동, 2022년 실적에 좀 주목되고 있는데 LNF가 2020년, 2021년도 그리고 내년까지 기대될 수 있는 주가가 상당히 실적에 비해서 선반영돼서 많이 상승을 했죠. 자, 다름 아닌 전기차용 양극재 시설 투자가 본격적인 양산이 하반기부터 이제 초도 출하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는 어마어마한 캐파가 시장에 실적으로 반영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 가동의 본격화로 하반기부터 실적의 기저 효과가 좀 있을 거고 내년 상반기는 뚜렷한 실적 성장이 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LNF는 이런 관점에서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있었죠. 비슷한 종목이 바로 첨보였습니다. 전해질 공장 증축을 6,000톤 캐파에 중원신소에 이 막대한 이 자금을 들여서 설비 투자를 했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 완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던 이유는 회사의 외형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선반영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LNF 주요 사항 보고서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5회차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입니다. 999억인데 자 1,000억입니다. 1,00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사채를 좀 발행했는데 자금 조달의 목적은요. 지금 영업량 시설자금이죠. 시설투자자금 700억, 시설투자자금의 700억, 운영자금의 299억 원, 거의 뭐 300억 원에 좀 육박하는 1,000억 원이 시설과 운영자금이 좀 사용된다. 4번 사채의 이유를 보면 모두 무이자 조달이다. 회사의 성장성이 예고된 만큼 훨씬 유리한 조건의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LNF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뭐 모두 적자로 좀 전환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이미 예고된 실적, 예고되어 있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투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투자 비용이 비용 극대화로 이루어지는 실적 기조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에는 회사의 외형 가치가 꼭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납입자는요. 악셀 1호 유한공사, 지금 IMM 크레딧 솔루션 주식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이제 설립한 펀드죠. 지금 뭐 유한공 회사를 통해서 이제 1,000억 원을 좀 조달하는데 자 자회사 구성 펀드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죠. IMM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 제조에 설비 증축을 위한 설비 투자 700억, 리튬 니켈 복합물 원재료 구매 자금 300억을 배정한 것입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2020년도에 자 이 종목 아니면 뭘 샀나, 자 입이 많이 아팠는데 워낙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2만원에서 38,000원대 유지했던 이 회사 주가가 38,000원에서 7만원 구간에서 자 작년 2021년도를 기말기점으로 보면 이 평균적인 22,000원 구간에서 7만원까지 수직 상승, 거의 뭐 3배에 육박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자 이것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첨보도 그랬고요. SKC도 그랬죠. 2차 전지의 소재 부분에 우리가 반드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성장성이 예고가 되고 있다. 누누이 힌트를 좀 줬죠. 그런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구간은 맞아요. 왜냐하면 3배가 넘는 주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2021년 10월 14일 22만원까지 수직 상승했다고 보면 자, 이 주식이 10배가 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려있는 설비 투자, 대규모 설비 투자와 외형 가치가 바뀌고 있고 현재는 손실 상태이긴 하지만 캐파의 증설 가동, 즉 수익의 인식 구간에서는 회사의 외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 힌트는 공시를 통해서 특히 정기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분석했다면 예측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타점으로 좀 보면
그래도 이 성장세가 끝입니까? 더 갈 수 있습니까? 자, 다소 좀 많이 올라간 구간은 맞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21만 원까지 갔던 22만 원까지 갔던 이 주식이 5만 원 갈 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좀 바뀌었기 때문이죠.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는 16만 원에서 18만 원 구간, 16만 원에서 18만 원 구간은 자, 기다렸다 우리가 논리목 구간에서 좀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을 좀 보는데 16만 원에서 18만 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좀 드리고요. 16만 원이 이탈됐다면 14만 원에 자, 여기죠. 13만 원, 13만 원 그리고 11만 원 구간. 자, 13만 원에서 16만 원 그리고 11만 원에서 13만 원 구간도 자, 이 박스권 안에 횡보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매수해도 괜찮은 유효 구간이 아닌가. 자, 10%, 그 다음에 5%, 5% 각각의 분할 매수 의견 좀 들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8만 5천 원이 단기 지지선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18만 5천 원 좀 위협한다. 조금 차익 실현한 이후에 요 박스권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진입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매수 유효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권고 드리겠습니다.